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캐나다의 그 세금 신고 대상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누가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사항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세법상에 이제 거주자가 되시면은 이제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그 영문을 보시면은 그 첫 번째 문장에 보면 You have to pay tax for the year라고 돼 있어요. 누가 세금 신고를 하느냐에서 보면 여기 have to면은 좀 강제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그런 납세자의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규정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원투로 돼 있잖아요. 원투가 뭡니까? 이제 원하면 하라는 거죠. 원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니고 원하면 이제 세금 신고를 하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금 환급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캐나다 워커스 베네핏은 이제 캐나다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근로장려금을 청구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각종 그 캐나다 크레딧이나 베니핏을 수령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중요한 이제 베니핏 중에 그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 차일드 베니핏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매우 중요한 베네핏인데 이런 걸 원하는 사람, 또는 이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그 GST, HST 크레딧이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분기별로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받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나중에 은퇴를 하신 다음에 뭐 노령연금을 받으실 텐데 그 노령연금과 함께 그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추가로 또 그 연금을 지급하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GIS라고 하는데 요것을 또 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세금 신고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런 베니핏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 강제적으로 세금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세금 신고 안 하면 그 납세자가 손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그 세금을 납부해야 할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각종 복지후생과 관련된 이런 베네핏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결과적으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실 분은 이제 규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러한 이제 각종 베네핏을 받지 않으면 본인이 손해니까 당연히 또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모두 이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거주자가 성립이 되려면 그 레지덴셜 타입, 거주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캐나다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거주 관계가 있어요. 중요한 거. 이 significant가 이게 중요하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important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주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주 관계가 뭐냐? 캐나다에 살고 있는 집이 있으면 이제 이것도 거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적용되면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있으면 그냥 중요한 거주 관계가 되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거주하는 집이 있느냐죠. 그래서 이 집은 뭐 소유 렌트 불문입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집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거주자로 판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우자와 함께 캐나다에서 살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이제 팩트가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또는 커먼로 파트너하고 캐나다에서 살고 있느냐,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거주 관계를 판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펜던트, 그러니까 부양가족과 함께 거주하느냐. 그래서 뭐 부양가족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 자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기러기 어머니로 오신 분들은 자녀하고 함께 캐나다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캐나다에 살면서 이제 거주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앞에서는 이제 significant residential tie라고 해서 중요한 거주 관계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secondary residential tie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부차적인 2차적인 이제 거주 관계라는 건데, 이래도 여러 가지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그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납세자가 거주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제 퍼스널 프로퍼티 해가지고 이제 개인용 자산인데요. 예를 들면 뭐 차량이라든지 뭐 생활을 위한 어떤 가구들을 갖고 있느냐 캐나다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2차적인 거주 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의 뭐 레크레이션 센터 같은데 무슨 멤버십이 있다든지 또 종교 단체에 소속이 된다든지 이와 같이 캐나다의 소셜 타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 이제 이것도 주요 관계로서 하나의 요소로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관계인데 이코노믹 타이즈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캐나다에 은행 계좌가 있느냐 아니면 또 신용카드가 개설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캐나다에 운전면허증이 있느냐. 아시다시피 뭐 캐나다에서 생활을 하시려면 이제 운전이 거의 필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운전면허증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캐나다에 그 거주 관계가 형성되어 있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캐나다 여권이 있느냐. 캐나다 시민권자이죠. 그렇다 보면 이것도 거주자로 볼 수 있는데 뭐 반드시 캐나다 여권이 있다고 해서 세법상의 거주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캐나다 여권이 있으면 거주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각 주별 의료보험 증서가 있느냐, 헬스 인슈런스가 있느냐. 헬스 인슈런스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서 이러한 요소들이 많을수록 캐나다에서 거주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캐나다 거주자로서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그 factual resident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factual resident는 한마디로 뭐냐면 이 해당되는 납세자가 캐나다에서 그 중요한 거주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거주자 여부를 어떤 거주 관계, 레지덴셜 타입, 그리고 length of time, 거주 기간, 그리고 purpose, intent, 거주 목적이나 의도, 그리고 continuity of the stay, 그래서 거주의 연속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주자라고 보면 그 사람이 여기 중요한 말이 뒤에 있는데요. 그 사람이 캐나다에 살든 아웃사이드 캐나다 밖에서 살든 거주자로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사실은 뭐냐면 캐나다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관계가 거주자로서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명백하다면 역시 캐나다 거주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를 떠나셨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래 살고 있던 집이 캐나다에 있거나 또는 배우자나 자녀가 캐나다에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을 캐나다 거주자로 본다는 거예요. 캐나다에 없어도. 그것이 바로 사실상의 거주자란 factual resident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캐나다에 없어도 이러한 중요한 거주 관계가 형성된다면은 역시 캐나다 거주자로 판단을 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중요한 판단 사항이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간주 거주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거주자라고 간주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중요한 거주 관계 있잖아요. significant residential tie가 있으면 무조건 거주자인데 여기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캐나다에 183일 이상을 거주하면은 그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 중요한 거주 관계를 판단해서 그런 중요한 거주 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세법상 거주자인데 그런 거주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캐나다에서 183일 이상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세법상의 거주자로 보겠다. 이거 이제 간주 거주자 규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실질적인 거주자, 사실상의 거주자, 그다음에 간주 거주자,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 모든 판단은 다 동일하게 거주자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